안녕하십니까. 김박사브로 시간입니다. 9월 1일입니다. 9월은 민족 최대 명절인 중추절, 즉 추석이 속한 달입니다. 따라서 방송을 시작하기에 앞서 모든 가족분들의 건강과 행복이 가득한 9월 한 달이 되기를 기원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출신학교 차별금지법이라는 주제로 방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너그 아버지 뭐하시노? 우리 아버지 깡패인데에. 개갱! 선생님이 급 겸손해지는 모습을 우리는 몇 년 전에 한번 봤었습니다. 영화에서 말입니다. 자, 친구라는 영화가 히트하면서 한때 회자되던 유행어였습니다. 너그 아버지 뭐하시노? 하지만 영화에서 뿐만이 아니고 이 대사는 아직까지도 유효한 이러한 행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자, 재산이나 권력이 막강한 금수저는 아이돌, 연예인이나 유튜버, 스포츠 선수 등 한정된 몇몇 계층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아버지나 할아버지의 후광을 얻고 호가호위하는 모지리들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신이 노력하여 성공한 것이 아니라면 자신의 능력에 의해 얻어진 것들이 아니기 때문에 본인이 빛나야 할 이유는 전혀 없습니다. 여기에 대해 누군가는 또 반론을 제기할 수도 있습니다. 잘 나가는 집안, 잘난 애비, 잘난 할애비를 배경에 둔 것도 능력이라고 말입니다. 때때로 이러한 극단적인 상황들을 우리는 자주 봅니다. 말이 극단적이라 할 수 있지, 세상이 잘못됐는지 몰라도 일반적으로까지 이렇게 확대해서 해석할 수 있는 이런 상황이 세태의 삐뚤어진 단면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어쨌든 잘 나가는 집안, 잘난 애비, 할애비를 배경에 둔 것도 능력이라고 부르짖는 이러한 사람들이 꽤나 많습니다. 자, 저는 거기에 대해서 한마디 하겠습니다. 개소리 짓지 마세요. 네가 운이 좋아서 그 줄을 잡은 거지, 기회 자체가 약육강식이나 생존 경쟁에 처해 있는 상황이라면 2%는 물론 인정해드립니다. 개중에 능력 있고 제대로 된 후손들도 있습니다. 재벌 2세, 3세, 4세 말입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니깐놈들은 결코 그 자리를 차지할 수 없었으리라는데 제가 500원 곱하기 10개 겁니다. 쫄리면 뒤에지시든가.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금수저를 옹호하며 정해진 운명이라 조롱하는 신의 농간의 씁쓸함을 금할 수 없기도 합니다. 자, 왼쪽에 있는 그림이 바로 영화 친구에서 나왔던 장면입니다. 너그 아버지 뭐하시노 말입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있는 이 사진은 바로 호가호위를 나타내는 그림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여기 호랑이가 팔짱을 끼고 느긋하게 여유를 보이면서 이렇게 앉아 있습니다. 그 옆에 여우가 자기가 마치 대장인 양 온갖 동물들을 핍박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을 바로 호가호위라고 할 수 있습니다. 호랑이는 존재하는 것만으로도 엄청난 무게감을 자랑합니다. 거기에 얹어서 여우가 자기는 별다른 힘도 없으면서 머리 조금 뛰어난 것 가지고 다른 동물들을 좌지우지하며 영향력을 끼치려고 하는 이러한 상태를 호가호위라는 네 단어로 이렇게 정리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자, 호가호위를 봤었습니다. 몇 년 전만 하더라도 이력서에 사진은 물론이고 출신 학교, 키와 체중, 혼인 여부, 부모 직업, 본적에 이르기까지 가히 가족 증명서보다 더한 세세한 개인 정보를
제공해야 했었습니다. 그러다가 몇 년 전부터 채용법이 적용되면서 직원 수 30인 이상인 기업들은 서류 심사나 면접 과정에서 직무 수행과 관련 없는 개인 정보를 수집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를 어길 시에는 300만에서 500만 원의 과태료를 내도록 이렇게 정해 놓고 있습니다. 다만 여전히 학력 사항란은 살아 있어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인서울을 선호하는 기업들로 인해서 대다수의 지잣대로 평가절하된 지방대 출신들의 불만이 더욱 고조되고 있습니다. 이럴 바엔 차라리 모든 부분에 블라인드 처리를 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몇 차례 여야를 불문하고 오영훈, 나경원, 심상정 등 국회의원들이 차별금지법을 법안으로 발의했었지만 지지부진하며 진척을 보지 못했었습니다. 그러다가 2019년 7월 이상민 의원이 고용상 출신학교 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안, 즉 출신학교 차별금지법을 대표 발의하면서 지지부진했던 본법에 대한 재정 동력이 살아나서 재논의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법안의 핵심은 채용뿐 아니라 승진, 배치 등 고용 전 과정에서 출신 학교에 따른 차별을 금지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기존의 발의안에서 한 발 나아간 내용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위반 시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로 징계 수위 또한 대폭 상향 조정되었습니다. 다만 예외 조항으로 연구직과 같은 특수한 상황에서의 인력 채용에서는 합리적 이유가 있을 경우 학력사항을 기재할 수 있도록 융통성을 부여하기도 하였습니다. 물론 100% 완벽한 발의안이라고는 할 수 없습니다만 그나마 계속 지속적으로 보완해서 발의된 내용이기 때문에 충분히 토의할 필요가 있는 이러한 법안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대놓고 출신 학교에 따라 차별하는 이러한 세태가 왜 생겼다고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학교에 따른 차별은 없다 라고 공언했음에도 불구하고 지원자의 출신 학교별 등급을 책정하여 점수를 부여하거나 등급에 따라 다른 기준을 적용하여 등급별 채용 기준을 다르게 적용한 기업들의 형평성을 도외시한 행태에서 비롯되었다 할 수 있습니다. 심지어 명문대 지원자들을 합격시키려고 서류 전형 점수나 면접 점수를 조작하는 경우도 발생했었기 때문입니다. 자, 헌법 제11조는 누구든지 성별, 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고용정책기본법 제7조 1항은 사업주는 근로자를 모집 채용할 때 합리적인 이유 없이 성별, 신앙, 연령, 신체 조건, 사회적 신분, 출신 지역, 학력, 출신 학교, 혼인, 임신 또는 병력 등을 이유로 차별을 하여서는 아니 되며 균등한 취업 기회를 보장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출신학교 차별금지법은 고용정책기본법이 선언적인 규정에 그치는 것에서 출발합니다. 실질적인 규제력을 갖는 법을 만들자는 것이 핵심인 것입니다. 공공의 이익을 위해 헌법에 합의된 가치를 어떻게 보장할 수 있는가를 구현하자는 것이지 그 이상의 그 이하의 것도 아니라는 주장입니다. 그럼에도 기업의 활동을 과도하게 규제한다는 비판에서
자유롭지 못한 면이 있습니다. 학업이 입사 전 이력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지원자를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거의 유일한 능력 지표인데, 학력을 활용하지 못하게 하는 것은 기업의 눈을 완전히 멀게 하는 것과 같은 현상을 야기할 것이다 라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는 것입니다. 기업 측에서는 당연한 주장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 증거를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2017년 고용노동부 조사에서 506개 기업 인사 담당자가 밝힌 인재 선발의 가장 중요한 요소로서 직무적성이 75.1%입니다. 직무적성을 가장 중요하게 채용 인재 선발에 활용한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인성을 56.3%의 인사 담당자가 중요하게 여깁니다. 직무 경험 또한 48.2%로 중요하게 여기는 인재 선발의 요소라고 이렇게 설문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학력사항은 1.2%에 그쳤습니다. 아주 미미한 이러한 수치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학력사항이 업무 역량과는 관계없다는 점은 인정하면서도 출신 학교를 성실성의 기준으로 참고하려는 경향이 있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출신 학교를 성실성의 기준으로 삼는다는 것은 아마 인서울 또는 스카이나 상위 대학교를 졸업한 이러한 졸업자들은 직무적성이나 인성이나 직무 경험 또한 월등히 뛰어날 것이다 라는 이러한 일반화의 오류를 나타내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어쨌든 출신 학교를 성실성의 기준으로 참고하려는 이런 일반적인 경향이 인사 담당자들에게 있다는 사실을 간과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자, 불필요한 요소는 빼는 게 맞지만 기존 채용 시스템을 확 한꺼번에 바꾸기도 어렵다는 하소연이기도 한 것입니다. 블라인드 채용의 취지는 대부분이 공감합니다. 공공기관 블라인드 채용이 다양성 측면에서 긍정적인 성과를 내고 있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하지만 법제화까지는 무리라는 우려가 있기도 합니다. 대다수가 대학 졸업장을 가지면서 학력이 능력을 나타낸다는 믿음이 무너지고 학벌주의를 야기한 상황에서 블라인드 채용은 필요하다 하면서도 법으로 강제하는 것은 반대한다 라는 이러한 이중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자, 뭘 보고 뽑느냐? 여기에 대한 논쟁은 법제화가 된다 하더라도 꾸준히 논쟁거리가 될 것이라고 봅니다. 채용 후에 내부 갈등 요인으로 작용할 소지도 다분하다 할 것입니다. 채용 때는 블라인드 채용이기 때문에 알 수 없는 내용들을 채용되고 나서 내부적으로 서로 간에 어떠한 상위 대학이니 하위 대학이니 아니면 인서울 대학이니 지방대니 이런 것들을 따져가면서 내부적으로 갈등 요인으로 작용할 소지가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어쨌든 출신학교 차별금지법이 합리적으로 제정되고 발의된 것이 통과되어서 좋은 쪽으로 발전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상으로 오늘의 김박사 프로를 마치겠습니다. 저는 용수령 김박입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